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 안녕하세요. 윤명철의 역사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는 고구려사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이고요. 또 하나는 유라시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유라시아를 아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어 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유라시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질서와 연관되는 주제인데요.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동북공정의 정의, 성격 그리고 동북공정 속의 숨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흔히 이야기를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역사학자들의 일부가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동북공정은 단순하게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말 그대로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계를 연구하는 공정이다. 이런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동북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북은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지방, 즉 현재 만주 지역인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동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적 관점에서는 옛날 조선의 땅, 고구려의 땅, 발해의 땅 그리고 혹시 일부 분들이 일본이 위 만주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만주란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주란 용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무난한 용어는 만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주 지방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배경을 중국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동북공정에 드러난 명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리는데 동북공정은 2003년도 6월 달에 국내 언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가 됐고요. 2003년도 11월 달에는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동북공정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동북진흥계획은 2007년도 2월 달에 5개년으로 끝났고 2차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 동북공정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 없습니다. 왜? 이미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 연구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민들에게 특히 중국의 학생들에게 만주 지역에는 역사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하고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이런 모든 서적에 바로 만주가 일찍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또는 중국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으로 옮기는 작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창치투 전략. 창치투 전략은 만주에 있어서 장춘, 길림, 토문을 연결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특히 두망하구 진출 전략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두만강 하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 뿐만이 아니라 낮은 선봉지구에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나진항 일부두는 이미 50년간 중국이 조차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한 문제인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이 가진 핵 폐기 문제 등등이 중국이 직접 관여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미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이란 나라, 즉 원조선이란 나라는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이고 고구려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또 발해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원조선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중국이 현재 북한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 연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완료하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시켰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에서는 북한은 이미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었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배경으로 되어서 연구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1984년도부터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에 이미 이 지역을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의 국경, 특히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국경 연구라는 것도 중심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만주지역에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요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이 시진핑이지만 그 이전의 국가주석은 후진타오거든요. 후진타오는 흑룡강성 성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때 동북공정 일부에서는 후진타오가 역시 상당히 작동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이 무렵에 동북진흥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요. 동북진흥계획이라는 것은 만주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발전 전략은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는 주로 현재 광동성의 세 개 도시 그리고 복건성의 한 군데 샤이먼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특구 전략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경제 특구에 해당하는 특별한 지역을 넓혀서 연해 개방지구를 약 30개 이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점 전략인 선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강택민, 즉 장점인 주석이 들어서면서 면 전략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면 전략이란 것은 양자강 하구에 있는 상해를 거점을 해서 양자강의 중류까지 이어지는 모든 주변 연안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타겟이 되는 곳, 즉 다음에 중국이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현재 만주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70년대 초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핵심 지역은 바로 만주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과거 일본인들이 설치했던 모든 중화학적인 시설도 있고 그다음 시스템도 완비가 되어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원의 생산지입니다. 예를 들면 철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등등이 풍부했기 때문에 중국은 70년대까지는 경제 발전하는데 만주 지역을 가장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주를 다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이를테면 러시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동해 진출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을 실시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배경으로서 또는 학술적인 배경으로서 또는 발전의 인문학적인 논리로서 나온 것이 동북진흥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1,500만 위안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22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지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거액의 돈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동북 변경, 국경이죠. 국경의 역사와 현상을 연구하는 공정인, 즉 동북공정이 발족되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또 발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광교토대왕은 바로 중국의 지방정권의 왕이다. 이런 주장과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존심의 극치이고 앞으로 국가 발전의 미래 모델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때야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구나. 우리 역사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왜곡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놀랬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의사를 표출한 겁니다. 이 당시 그런데 참 미묘한 것은요.
그 당시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랬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란 상대적 존재를 의식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로 좌지향적인 사람들의 주장이었었고요. 또 한 부리는 흔히 말하는 외세 의존적이랄까 아니면 서구지향적이고 탈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은 당연히 중국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 즉 우리가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될 민족주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역시 당시 국민적 정서에서는 동북공정에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고구려는 처음부터 중국 땅에서 세워져서 중국 땅에서 사라졌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펴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를 구성한 민족들은 출발부터 끝에까지 중국과 관련이 몹시 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수나라와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연히 중국의 소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입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